아니, 저 아이는? 주막에 앉아있던 한 관상가가 포졸들에 의해 끌려가는 아이를 보고 멈춰 세웁니다. 내 전재산이요. 고작 이 아이를 전재산에 사겠다고? 관상가의 말에 비웃던 포졸들은 관상가에게 돈을 건네받고는 아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쓸데없는 아이를 왜 사냐며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15년 뒤 관상가는 그 일로 조선의 국왕에게 큰절을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관상가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야,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길 위로 낡은 수레 하나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레 위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6살 남짓이었는데 아이는 울지도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적의 자식이라더라. 어린 것이 저 꼴이 되었네. 쯧쯧 부모 잘못 만나면 저리 되는 거야. 조용히 해. 괜히 엮이면 우리도 다쳐. 바로 그때였어요. 길가 주막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문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잇는 관상가였지요. 그는 무심코 수레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저건 왕이 될 상이다.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레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졸이 버럭 소리쳤지요. 뭐야? 비켜라! 이 아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유배다. 역적 집안이야. 됐으니까 비켜. 무슨 죄를 지었소? 그건 윗선에서 정한 거지.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른다. 한 번만 더 막으면 너도 끌고 간다. 서문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이 역시 그를 보았지요. 아주 짧은 순간 둘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서문도의 확신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그는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엽전 주머니 하나, 은전, 옥패, 비단 조각, 가진 전부를 꺼내며 말했지요. 그 아이를 나에게 넘기시오. 포졸들이 웃었습니다. 뭐? 미쳤나? 아니, 저 양반이 진짜 돌았어. 서문도가 한 발 더 나섰어요. 이게 내 전부요. 내 전 재산 다 주겠소. 포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야, 이거 제법인데. 어차피 저 아이. 멀리 가서 버리나 여기서 버리나 똑같잖아. 넘기고 유배 보냈다고 처리하면 되지. 누가 알겠어? 그럼 돈은 우리 셋이 나눠 갖는 거다? 당연하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포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아이를 너가 데려가라. 묶인 줄이 풀렸지요. 아이가 수레에서 내려왔습니다. 작은 발이 땅을 딛는 순간 서문도는 아이를 제대로 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지요. 왜 저를 사셨습니까? 서문도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른께 여쭙고 있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서문도가 천천히 대답했지요. 죽게 둘 수 없어서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너는 보통 사람의 관상이 아니다. 아이는 한동안 서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서문도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나절을 걸었습니다. 큰 길을 피해 산길로, 산길을 지나 다시 들길로.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마을 끝자락에 낡은 초가 하나가 있었지요. 서문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 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서문도는 아이를 마주 보고 앉았어요. 이름이 뭐냐? 이연입니다. 누가 지어주었느냐? 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서문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현아, 앞으로 네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으면 정체를 숨겨야 한다.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배에서 소리가 났지요. 서문도가 보따리에서 식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먹어라. 아이가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아이가 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른을 스승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 스승이라 불러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서문도가 작은 나무판과 붓을 내밀었습니다. 글은 쓸 줄 아느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배운다. 이건 사람인이라고 부른다. 따라 써봐. 이현이 붓을 들었지요. 처음 잡는 붓이었지만 획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승님,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둘이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예. 혼자서는 설 수 없어서 서로 기대는 것 같습니다. 맞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긴 것이다. 아이의 천재성을 알게 된 서문도는 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쳤지요. 오늘은 사람을 읽는 법을 가르치겠다. 사람을 읽는다고요?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얼굴에서는 티가 나는 법이다. 눈을 봐. 눈이 흔들리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알려줄 때마다 이현은 전부 귀담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현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 아이들이 몰려왔지요. 야, 너 부모 없지? 이현의 손이 멈췄어요. 팔려왔다며? 버려진 애네.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떠난 뒤 이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서문도가 옆에 앉았어요. 친구들이 놀려서 상처받았느냐? 조금이요. 버려진 애라고 놀렸어요. 서문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본성이 있다. 그럼 저는 평생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가 정하는 것이야. 이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가 없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문도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씩씩하게 이겨야 한다. 이현이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 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현은 12살이 되었어요. 서문도와 이현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도둑이야. 창고가 털렸어. 서문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현도 귀를 기울였지요.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쌀이 다 없어졌다니까. 누가 그랬어? 몰라. 아침에 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 서문도가 일어섰습니다. 둘이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고 앞이었지요.
마을 이장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치고 있었어요.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이장님, 진정하세요. 진정을 해. 한 해 농사가 다 들어 있었는데. 관아에서 나온 아전 하나가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자물쇠는 멀쩡하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멀쩡한데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서가 없으니 잡을 수가 없군. 일단 관아에 보고는 하겠소. 그럼 쌀은요? 그냥 날린 겁니까? 어쩔 수 없지 않소. 증거가 없는데. 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이현은 신경 쓰지 않고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바닥을 보았어요.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아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꼬마. 뭐 하는 거야? 저 뒤로 물러너.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현이 문을 가리켰지요. 자물쇠가 멀쩡하다고 하셨죠? 안에서 열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이장이 펄쩍 뛰었어요. 말도 안 돼.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다니까. 열쇠가 아니어도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범인이 안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는 거냐? 아닙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야? 이현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발자국을 보세요. 발자국. 한 방향입니다. 들어간 발자국만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이네. 어떻게 된 거지? 이현이 말을 이었지요. 쌀을 옮긴 흔적도 이상합니다. 급하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옮겼어요. 흘린 쌀이 거의 없습니다. 아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현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범인은 이 창고에 원래 자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명 있지요. 쌀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지요. 이현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어요. 창고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뭐야? 무슨 소리야? 이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발자국 크기가 같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발에 쌀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창고지기의 발로 향했어요. 집신 틈 사이로 흰 쌀알이 끼어 있었지요. 저건. 창고지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창고지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창고지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랬어.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부모야. 진짜였어? 이 사람이? 이장이 달려들었지요. 이 사람아, 왜 그런 짓을 했어? 빚이 있었어. 갚아야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마을 쌀을 훔쳐 다 같이 굶으라고? 창고지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애가 잡았네? 어떻게 알았지? 발자국만 보고 서문도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문도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람을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눈이 흔들리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요. 창고지기가 계속 발을 움직였습니다. 숨기려는 것처럼요. 서문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이현이 멈칫했습니다. 서문도에게 칭찬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서문도가 피식 웃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문도네 아이가 도둑을 잡았다고요. 눈 하나로 사람을 꿰뚫어 본다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현은 소년을 지나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20살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현을 찾아왔어요. 이현아, 이것 좀 봐주죠. 무슨 일이십니까? 옆집 사람이 내 땅을 침범했어. 경계가 여기라니까 저기라니까 싸우는 중이야. 가보겠습니다. 이현이 땅을 살펴보았지요. 나무 사이의 거리, 물길의 방향, 오래된 돌의 위치. 경계는 여기입니다. 기돌이 원래 경계석입니다. 오래되어서 묻혀 있었을 뿐이에요. 두 집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틀렸네. 아니야, 나도 몰랐어. 이현이가 아니었으면 계속 싸웠겠다. 이런 일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현을 찾았지요. 계산이 필요하면 이현을 불렀어요. 그 청년한테 가봐. 다 해결해 준다니까. 머리가 비상해. 이현은 점점 이름이 알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문도와 이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문도가 말했지요. 요즘 바쁜 것 같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잘하고 있다. 이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지요. 서문도가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 있느냐? 이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스승님, 말해라. 사람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찾아오고 고마워하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리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서문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중요한 자리라면? 마을 일을 결정하는 자리요.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모가 없어서입니다. 서문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이 말을 이었지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들은 결국 물어봅니다. 저 청년 부모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부모가 없다고 하면 그 뒤로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서문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스승님, 말해라. 저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서문도의 손이 멈췄지요. 왜 묻느냐? 가끔 궁금합니다. 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아니면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문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현아,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이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알려주마. 때가 되면요? 그래. 지금 말해주면 너에게 좋지 않다. 이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문도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현의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사실 서문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왕이 될 상, 그리고 역적으로 몰린 집안,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문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알아봐야 할 때가 됐구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느꼈지요. 이현이 스스로 묻기 시작했으니까요. 서문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문도는 결국 다시 그 길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현을 넘겨받았던 나루터였어요. 길을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지요. 그날의 일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인이라기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포졸들, 설명되지 않던 죄목,
그리고 6살 아이답지 않던 태도. 나루터에 도착한 서문도는 사람 많은 곳을 피했어요. 대신 한적한 주막을 찾았지요. 늙은 뱃사공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문도가 옆에 앉았어요. 한 잔 사도 되겠소. 공짜 술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소. 뱃사공이 허허 웃었지요. 술잔이 몇 번 오갔습니다. 서문도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이 나루터 오래 다녔소. 20년은 넘었지. 그럼 별일 다 봤겠구만. 그럼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만 가끔 이상한 일도 있었지. 서문도가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면? 글쎄, 예전에 어린 죄인 하나 지나간 적 있었는데 서문도의 귀가 열렸지요. 어린 죄인이요? 응, 5살쯤 됐을까. 손목이 묶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포졸들이 조심스럽더라고. 조심스럽다니? 죄인을 끌고 가는데 마치 귀한 물건 다루듯 했어. 욕도 안 하고. 주막 노파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그날 밤에 포졸들이 장부 고쳐 쓰더라고. 장부를? 응. 몰래 뭔가 지우고 다시 쓰고. 애를 누명 씌워서 보내는 느낌이었어. 서문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 애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오?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뱃사공이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말해보시오. 괜히 상전들 피 섞인 애 건드렸다가 우리가 죽을 뻔했다니까. 서문도의 손이 멈췄어요. 상전들 피라고 했소. 포졸 하나가 취해서 그러더라고. 높은 데서 내려온 애라고. 우리 같은 놈들이 알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문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요. 고맙소. 서문도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지요. 며칠 뒤 서문도는 산속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예전에 궁에서 심부름을 돌던 내관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서문도가 공손히 인사했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떻게?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관상 한번 봐드릴까 합니다. 관상. 이 늙은이 관상을 봐서 뭘 하게. 그래도 한번 보시지요. 노인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 심심하던 참이니 봐라. 서문도가 노인의 얼굴을 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어르신, 혹시 이런 얼굴을 가진 집안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얼굴이라니? 서문도가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마가 넓고 눈이 길게 빠졌고 어릴 때부터 기운이 남다른 얼굴입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왜 그런 걸 묻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떠오르는 집안이 하나 있지. 어떤 집안입니까? 몇 해 전에 갑자기 사라진 집안이야. 서문도의 심장이 빨라졌지요. 사라졌다니요. 지금 임금의 친동생 집안이다. 영안대군이라고 했나? 영안대군이요? 그래. 반역으로 몰려서 집안이 다 뒤집혔지. 근데 이상한 게 많았어.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반역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빈약했어. 그리고 처리가 너무 빨랐지. 처리가 빨랐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났어. 마치 누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서문도의 입이 바짝 말랐지요. 그 집안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있었지. 어린 아들 하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유배 갔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 그 아이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지금 임금의 동생이 방금 자네가 말한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었어. 서문도의 숨이 멎었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도 닮았겠지. 피는 못 속이니까. 서문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렇다면 저 아이는 확신에 가까운 결론에 닿았어요. 이현은 왕가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위협이 되는 존재였지요. 어째서 저런 아이가 이런 자리에 떨어졌나. 서문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며칠 뒤 서문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현이 마중을 나왔지요. 스승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들어오너라. 할 말이 있다. 이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둘이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문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알아봤다. 이현의 눈이 커졌어요. 알아보셨다고요? 그래. 듣고 싶으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문도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는 영안대군의 아들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영안대군이라면 지금 임금의 동생이다. 이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집안은 몇 해 전에 반역으로 몰려 사라졌다. 하지만 진짜 반역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 저는 누군가에게 제거된 것이다. 너도 내 부모도. 이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가, 반역, 제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이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저는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까? 서문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겠지. 이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야 한다. 제가요? 나는 관상가로서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비밀을 파는 건 위험해. 이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이현이 일어섰지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여기까지 알아봐 주셔서. 다음 날 이현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이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앉아. 술잔이 오갔습니다. 이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몇 해 전 이야기인데요. 뭔데? 어떤 집안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야 많지. 왜? 이현이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근데 그 집안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한 사람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헛소리겠지. 글쎄요. 일주일 뒤에 이 장터로 온다던데요. 이현은 일부러 소문을 내면 자신의 집안을 공격한 사람이 장터로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말이 돌았어요. 그 집안 아이 살아있다더라. 이 장터로 일주일 뒤에 온다던데. 진짜야? 몰라. 근데 여러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내였지요. 그는 주막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인가. 그는 며칠 동안 같은 소문을 추적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요.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에 끝낸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소문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지요. 이현은 국밥집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는 척했지만 눈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훑고 있었어요. 누가 올까?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장터로 들어왔어요.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눈에는 달라 보였지요.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장사꾼도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장터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현의 눈이 좁아졌지요. 사내가 한 상인 앞에 멈췄습니다. 잠깐, 낮은 목소리였어요. 상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며칠 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더군. 소문이요? 어떤 집안 아이가 살아있다는 얘기. 들어봤나?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거야 떠도는 말이 많으니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사내가 상인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현의 눈이 멈췄습니다. 검은 비단 안쪽에 새겨진 문양이 보였지요. 작지만 선명했어요. 판자. 이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판서 쪽 사람이구나. 사내는 장터를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몇 사람을 더 붙잡고 물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결국 장터를 빠져나갔어요. 이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지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장터 한쪽 술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짐꾼, 상인, 떠돌이 장사꾼들이었지요. 이현은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휴, 요즘 장사 안 된다니까. 그러게, 뭘 해도 안 돼. 세금 또 올린다더라. 어휴. 이현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요즘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그 인간 때문이지. 그 인간이요. 최 판서. 이현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어요. 최 판서라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긴.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그 인간이 손대면 다 그렇게 돼. 뭐가 그렇게 되는데요? 망한다고. 사람이든 장사든 다른 사람이 덧붙였지요. 지금 권력은 다 거기로 몰렸어. 왕보다 더 무섭다니까. 왕보다요? 이현이 눈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그래.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래.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것도 있고, 누명 씌우는 것도 있고, 하여튼 눈 밖에 나면 끝이야.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히 눈에 띄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현은 잔을 들어 입에 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최 판서. 그날 밤 이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문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이현은 혼자 마루에 앉았지요. 술자리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 판서. 왕보다 무섭다.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이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지요. 스승님이 알아온 것, 장터에서 본 검은 옷의 사내,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 이현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자가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확신이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이현이 손을 쥐었어요. 밖에서는 잡을 수 없어. 소문만 돌 뿐 아무것도 없어.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해. 그 인간 밑으로 들어가야겠어. 며칠 뒤였습니다. 이현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깨끗했던 옷 대신 낡고 허름한 옷을 걸쳤지요. 말투도 바꿨습니다. 그는 최판서의 관아 앞으로 향했어요.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심부름꾼, 짐꾼, 떠돌이. 이현은 그 사이에 섞여 섰어요. 잠시 후 관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쓸 사람 몇 명 뽑는다. 쓸모없는 놈들은 꺼져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관리가 한 명씩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너는 뭐 할 줄 아냐? 힘쓰는 일이요. 여기 남아라. 너는 장부 정리 좀 합니다. 그래? 남아. 관리의 시선이 이현에게 멈췄습니다. 너는? 이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배운 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 그럼 왜 왔어?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관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사람 보는 눈, 그게 뭔 소리야? 거짓말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숨기는 게 있는 사람도요. 관리가 피식 웃었어요. 재밌는 놈이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이현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현은 최판서의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은 허드렛 일이었어요. 물건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지만 이현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천천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 새로 온 놈. 예, 저기 물 길어와. 알겠습니다. 빨리. 이현은 군말 없이 움직였어요. 다른 심부름꾼이 킥킥거렸지요. 저놈 참 순하다. 그러게.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오래 못 버틸 거야. 저런 애들 금방 나가. 하지만 이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이현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숫자가 안 맞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하급 관리 둘이 싸우고 있었지요. 장부를 사이에 두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명히 네가 적은 거잖아. 아니야. 앞에서 넘어온 숫자가 원래 이랬어. 그럼 내 잘못이 한 거야? 내 잘못도 아니야.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했지요. 또 싸우네. 맨날 저러니까. 이현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어요. 장부를 슬쩍 들여다보았지요. 저기, 둘이 멈췄습니다. 뭐야, 너. 심부름하는 놈이잖아. 끼어들지 마. 이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앞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뭐, 앞 기록이라고? 무슨 소리야? 앞 기록은 확인했어. 이현이 장부를 가리켰지요.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300이 3천으로 적혀 있습니다. 둘이 고개를 숙여 장부를 보았어요. 여기요. 100자가 1000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획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그래서 뒤에 계산이 다 틀어진 겁니다. 앞이 10배가 되니까 뒤도 다 틀어졌어요. 둘이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네. 어떻게 알았어? 이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숫자가 이상해서 앞을 보니 보이더군요. 야, 너 글 읽을 줄 알아?
조금 압니다. 조금? 이거 한번 보고 찾은 거잖아. 다른 관리가 물었지요. 너 어디서 배웠어? 여기저기서 주워들었습니다. 관리 둘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었네. 휴, 괜히 싸웠네. 둘이 화해했지요. 그리고 이현을 보았어요. 야, 고맙다. 별 말씀을요. 이현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저 놈 봤어. 심부름하는 애. 응, 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장부 한 번 보고 틀린 거 찾아냈어. 진짜, 어떻게? 몰라. 그냥 한 번 보더니 바로 찾아냈대. 쓸만한 놈이야. 심부름만 시키기 아깝다. 소문은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불려갔어요. 네가 장부 틀린 거 찾은 놈이냐?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시골에서 왔습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관리가 이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조금 압니다. 계산은? 할 줄 압니다. 해봐라. 360에 240을 더하면 600입니다. 1200에서 450을 빼면 750입니다. 관리가 피식 웃었어요. 빠르구나. 감사합니다. 좋아. 내일부터 기록 창고에서 일해라. 기록 창고요? 장부 정리하는 곳이다. 할 수 있겠느냐? 이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잘해라. 여기서 실수하면 바로 쫓겨난다. 알겠습니다. 기록 창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중요한 문서가 보관된 곳이었지요. 최판서의 신뢰를 얻은 사람만 맡는 자리였습니다. 이현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성실하게 장부를 정리했지요. 이현아, 이거 정리해라. 예, 저것도. 알겠습니다. 밤이 되면 달랐어요. 사람들이 떠난 뒤 이현은 몰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현의 손이 멈췄지요. 왕실 관련 문서였습니다. 이건 심장이 빨라졌어요. 영안대군, 왕의 동생, 후계 서열 1순위. 이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반역 혐의, 증거 목록, 처리 완료. 하지만 이상했지요. 증거라는 것들이 너무 빈약했어요. 반역을 꾀했다. 증거가 이것밖에 없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처리 명령서. 그 아래 찍힌 최판서. 이현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역이 아니었어. 문서를 더 넘겼지요. 후계 제거 계획, 왕위 계승 준비, 영안대군 처리 후 절차.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이현의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으로 몰았어. 나까지 죽이려 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요. 하지만 이현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를 악물었지요. 이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핵심 문서 몇 장을 찢어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나왔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이현은 최판서 앞에 서게 되었어요. 대감께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이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판서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지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년의 얼굴.
하지만 눈이 달랐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 욕심으로 가득 찬 눈.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최 판서가 이현을 바라보았지요. 네가 그놈이냐? 예, 대감. 이야기 들었다. 일을 잘한다고.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사람들이 칭찬을 잘 안 하거든. 근데 너는 여러 번 칭찬이 올라왔어. 황송합니다. 최 판서가 이현 앞으로 다가왔지요. 시킨 일은 어떻게 하느냐? 실수 없이 합니다. 실수한 적 없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최 판서가 웃었어요. 마음에 드는군.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가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질문이 있으면 해봐라.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라. 이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만약 지금 궁궐에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다음 임금은 누가 됩니까? 최 판서의 눈이 번뜩였지요. 잠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 판서가 웃었어요. 똑똑한 놈이로군. 임금이 될 사람은 당연히 나지. 최 판서가 천천히 말했지요. 왕의 아들도 없고 왕의 동생도 없고 남은 건 나뿐이다. 대감께서 유일한 후계시군요. 그렇지. 왕실 친척 중에 관직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최 판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왕은 병이 깊다. 오래 못 간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준비를 해야지. 이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돌아섰지요. 그런데 말이야. 예, 대감. 일은 빨리 처리되는 게 좋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다리는 건 위험해. 누군가 방해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해꾼이요. 숨어있던 왕실 핏줄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 말이야. 이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다 처리했으니까. 최 판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무슨 뜻입니까? 귀를 가까이 대라. 최 판서가 속삭였지요. 왕에게 독이 담긴 음식을 보낼 거다. 이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네가 운반해라. 제가요? 그래. 넌 얼굴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아. 하지만 대감, 그건 걱정 마라. 최 판서가 이현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왕이 되면 너를 크게 대우해주지. 높은 자리도 줄 수 있어. 그 웃음이 기분 나빴습니다. 이현은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일이 틀어지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라는 걸. 꼬리 자르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최 판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내일 물건을 줄 테니 받아라. 알겠습니다, 대감.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현이 물러나왔지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독을 보낸다. 왕을 죽이려 한다. 기다려라, 최 판서.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판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현은 최 판서의 부하에게 불려갔어요. 여기 있다. 받아라. 보따리 하나가 건네졌지요. 그냥 궁으로 가져가면 돼. 궁으로요? 그래. 수라간에 전하라. 진상품이라고. 이현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정성스럽게 쌓인 떡과 과일.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지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다녀와라.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알겠습니다. 이현은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지요. 허름한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이현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한동안 그걸 바라보았지요. 이걸로 왕을 죽인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현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 있던 음식을 모두 꺼냈지요. 떡, 과일, 전과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기록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문서들이었지요. 최판서의 직인이 찍힌 기록, 왕의 동생 사건 관련 장부 조각, 지워진 흔적을 복사한 문서, 후계 제거 계획서, 하나씩 보따리 안에 넣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판서가 임금에게 독이 든 음식을 보내려 했다는 것까지 서신으로 적어서 넣었습니다. 이건 끝내는 증거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보따리를 다시 묶었지요. 겉모습은 그대로였어요. 평범한 진상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지요. 이현은 보따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가자.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앞에 도착했지요. 수문장이 막아섰어요. 누구냐? 최판서 대감댁에서 왔습니다. 진상품을 전하러요. 진상품. 예. 수라간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수문장이 보따리를 훑어보았지요. 잠깐 기다려라.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뭐냐? 최판서 대감댁에서 진상품입니다. 그래? 이리 내라. 이현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지요. 이건 전하께 직접 전해야 합니다.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전하의 손에 직접 전하라고요. 내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라간에 맡기면 되는 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감 분부가 그랬습니다. 알겠다. 기다려라.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와라. 전하께서 직접 받으시겠다 하셨다. 이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또 지났지요. 마침내 한방 앞에 섰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라 하신다. 문이 열렸어요. 이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앉아 있었지요. 이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최판서 대감댁에서 왔습니다. 진상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와라. 이현이 다가갔지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감께서 전하의 옥체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 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현은 임금에게 보따리를 전달하고 최판서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최판서의 저택. 최판서는 여유롭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이쯤이면 왕은 죽었겠지. 찻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독이 든 줄도 모르고 먹었을 거야. 오늘 저녁이면 소식이 오겠지. 왕이 쓰러졌다. 그런 소식. 기분 좋게 차를 홀짝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두들겨졌어요. 최판서가 고개를 들었지요. 뭐야? 부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밖에 사람들. 누가 왔느냐? 그게 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서 말해라. 군사들입니다. 금군이요. 최판서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금군, 왜 금군이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최 판서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하가 직접. 예. 최 판서가 급히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뒤로 임금이 걸어 들어왔어요. 최 판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걸어왔지요.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최 판서가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어찌 이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임금이 멈췄지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였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최 판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금이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졌지요.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보따리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보낸 자가 있더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게 직접.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문서들이 쏟아졌지요. 장부 조각, 찍힌 흔적, 명령 기록. 최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임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동생을 네가 죽였더구나. 침묵이 흘렀지요. 최 판서가 급히 말했어요.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예, 영안대군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건 증거 없이 내 동생을 죽였느냐? 최 판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임금이 한 걸음 다가갔지요. 그래서 나까지 죽이려 했느냐? 최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독을 보내놓고 나라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는 것이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판서가 이를 악물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께서는 이미 약해지셨습니다. 뭐라? 이 나라는 강한 자가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더 어울립니다. 임금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핏줄까지 끊어냈느냐? 내 동생도, 그 아이도. 최 판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굳어졌지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위는 비워둘 수 없으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임금의 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끝났구나. 최 판서가 말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 되면 입 닫아라. 임금이 손을 들었지요. 잡아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최 판서가 발버둥 쳤어요. 전하, 이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돌아섰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자가 나라를 죽이려 했구나. 최 판서가 끌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전하. 마침내 소리가 사라졌어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은 잠시 서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자료들을 보낸 자가 누구냐? 주변은 조용했어요. 군사들도, 시중들도, 심지어 숨 쉬는 소리조차 죽인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지요. 누가 최 판서를 고발하는 서신을 내게 보내줬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지요. 이현이었습니다. 소인입니다. 임금의 눈이 이현에게 멈췄지요. 임금은 이현이 자신의 핏줄과 연결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가 보냈느냐? 예, 전하.
어디서 이런 것들을 찾았느냐? 이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판서의 명으로 기록 장부를 정리하다가 확인했습니다. 기록 장부에서 지워진 흔적이 있었으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더군요. 임금은 다시 한번 바닥에 기록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너는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발견해내다니. 잠시 후 임금이 이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임금은 눈앞에 그 청년이 동생의 핏줄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현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임금이 잠시 이현을 바라보았어요. 내 공은 가볍지 않다. 궁으로 들라. 직접 상을 내리겠다. 명 받들겠습니다. 며칠 뒤 이현은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은 크고 깊었어요. 붉은 기둥과 높은 처마, 바람에 흔들리는 발 하나까지도 그가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달랐지요. 임금이 이현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황송합니다. 전하. 괜찮다. 편히 앉아라. 이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던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대단한 아이로구나. 과한 말씀입니다. 과하지 않다. 임금이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내 나이에 그런 기록을 읽고 판서의 꿍꿍이를 알아채고 심지어 내게 직접 증거를 보내기까지 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대체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배웠느냐? 이현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지요. 사람을 보는 법은 스승에게 배웠고 의심하는 법은 살아남으면서 배웠습니다. 임금이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웃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이 가라앉았지요. 내 덕에 하마터면 나라를 악귀 같은 자에게 넘길 뻔한 일을 막았다. 전하께서 현명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첨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이 이현을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관직이든 재물이든 원하는 대로 내리겠다. 그 말을 듣고도 이현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이윽고 이현이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소인은 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현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전하의 동생 영안대군의 아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이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방금 뭐라 하였느냐? 소인은 영안대군의 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반역으로 몰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제거된 그분의 아들입니다. 임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말도 안 된다. 그 아이는 이미 사라졌다고, 죽었다고. 살아 있습니다. 소인이 그 아이입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냐? 이현이 품에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먼저 작은 옥패 하나였지요. 왕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문양 아래에는 영안대군의 개인 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임금의 숨이 멎었어요. 그건 분명 동생이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지요. 이현이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최판서 장부 창고에서 확보한 장부의 일부였어요. 지워진 기록, 아래 남은 흔적.
왕의 동생의 아들 행방불명이라는 문장, 그리고 최판서의 직인이 겹쳐진 처리 명령까지. 마지막으로 이현은 오래되고 빛이 바랜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내놓았지요. 어린 시절 자신과 함께 숨겨졌던 물건이었습니다. 왕가의 아이에게만 메어주는 자수 무늬가 남아 있었어요. 임금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옥패를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지요. 비단 조각을 펼치는 순간 임금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그 자수는 직접 동생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궁에서 내렸던 것과 같았습니다. 네가,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 있었느냐? 그 말은 군주가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혈육을 믿지 못해 떨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이현이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늦게 돌아왔습니다. 전하. 임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청년은 방금 전까지 나라를 구한 공로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시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동생의 마지막 핏줄이었지요. 내가,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오랫동안 조용하던 방 안에서 임금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현의 어깨를 짚었지요. 이제는 다르다. 이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그 뒤로 궁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판서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지요. 왕의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 반역을 꾸며냈고 그 핏줄까지 없애려 했으며 마침내 임금에게 독을 보내 왕위까지 빼앗으려 했던 일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최판서는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갔어요. 그와 손을 잡았던 자들도 하나둘 무너졌지요. 임금은 이현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잃어버린 조카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몸이 약했던 임금은 눈에 띄게 기운이 쇠해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이현을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예, 전하. 이현이 다가갔어요. 임금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전하, 내 아버지를 지켰을 텐데, 너를 찾았을 텐데.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지. 그가 이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전하, 그 말씀은 후계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있다. 네가 왕이 되어라. 이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전하, 저는 내 아버지가 원래 이을 자리였다. 이제 네가 이어라. 그 말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운명을 비로소 제자리에 올려놓는 선언 같았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슬픔으로 가라앉았어요. 이현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지요.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백성들은 새로운 임금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왕이 된 첫날 저녁이었어요. 모든 의식이 끝난 뒤 이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궁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단 하나였지요. 서문도의 집. 지금까지 그는 서문도를 스승님이라 불러왔어요. 이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문도는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이미 소문을 들은 얼굴이었어요. 새 임금이 된 사람이 자신이 키운 이현이라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을 보고 서문도가 깜짝 놀랐어요.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전하. 이연이 서문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지만 전하, 이제 전하께서는 스승님, 이연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서문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문도의 눈이 커졌지요. 전하, 이게 무슨... 스승님, 이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서문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듣고 싶어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말. 스승님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이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끝까지 제 곁에 있어주셔서. 이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돌아갈 곳을 찾은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문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떨리는 손끝이 이현의 머리 위에 닿았지요. 따뜻하고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그래, 서문도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어요. 이제야 부르는구나.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들아. 이현은 끝내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어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그저 한 아이였습니다. 서문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를 쓸어내렸지요. 마치 아주 오래전 부모 없다고 놀림받고 울던 어린아이를 달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때는 스승이 위로하던 아이였고 지금은 왕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었지요. 마루 위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어요. 이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문도를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문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아닙니다. 이현이 단호하면서도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 말에 서문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멀리서 보면 그날 한 나라의 왕이 한 노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래 잃어버렸던 부자가 마침내 서로를 제대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말했지요. 새로운 왕은 지혜롭고도 너그러웠다고. 억울한 누명을 다시 살피게 했고 권력자가 함부로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했으며 어린 죄인의 목숨을 가볍게 다루는 법을 고쳤다고요. 하지만 이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가의 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유배 가던 아이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내어 살린 한 사람. 그리고 긴 세월 자신을 버리지 않고 가르쳐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에게 왕이 된다는 것은 권좌에 오르는 일이기도 했지만 마침내 한 사람의 아들로 설 수 있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그 길 위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한 나라의 역사가 되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